연천에 놀이공원과 스키장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업 실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234개 농가가 키우던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돼지 재입식 전 환경검사와 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정 포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완료됐습니다. 이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년여간 감사를 거부해온 사립유치원 1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만약 감사를 계속 거부하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4년이면 연천에 스키장과 워터파크 등을 갖춘 복합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해서 대규모 민간 투자를 기대하기 힘든 연천 지역의 기대가 큰 가운데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천군 전고급 보능리 일대에 대규모 복합 테마파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무비월드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규모로 예상되는 사업비는 총 1조 6천억 원. 테마파크가 세워지면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이 연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1일 박춘식 연천군 의원은 사업 시행자 A사의 재무 상태 등을 언급했습니다. A사는 지난해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를 넘어섰습니다. 적자 때문에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자본 잠식 상태가 된 겁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은 190억 원. 지난 10월 모 회사가 자본금 270억 원을 증자했고 오는 12월 230억 원을 증자할 경우 자본금 800억 원이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선 재무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정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본 잠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여전히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안 좋고 2차 정자를 가정했을 경우에도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민간 투자는 반길 일이지만 만일 사업이 중간에 좌초될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는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고 기반시설, 즉 도로, 전기, 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연천군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만 떠안게 된다. A사는 앞서 투자한 사업이 이제 수익을 낼 단계라며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월 달에 준공했고 11월 달에 준공했어요. 당연히 이게 준공해가지고 이제 시작인데 그 투자비 회수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죠. 정부도 그렇고 3년 동안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다 눈을 감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의 의지를 보고 A사는 무비월드 사업 투자금은 현재 재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 회사의 특이성을 우려한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사의 모 회사는 지분을 가진 곳으로 특이성을 가진 다른 펀드와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옥정 포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완료됐습니다. 서울시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연결되는 도봉산 포천선 노선 중 옥정 포천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갑니다. 옥정 포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습니다. 전철역은 포천시에 3곳, 양주시에 1곳이 들어서게 됩니다.
의정부시가 2019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매년 관내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국정 주요 사업과 도, 시책 사업의 정책 연계를 위해 시행하는 평가인데요. 의정부시는 이번 선정으로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억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양주시는 2019년 하반기 양주시 국내외 교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카오방성에서 공무원과 기업인으로 구성한 24명의 대표단이 방문해 도시를 소개하고 주요 산업과 생산품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대순 부시장은 여러 국내외 도시에 양주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가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시는 도시가스 장기 체납자나 동절기임에도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가정이 검침원에 의해 발견되면 직접 찾아가 이상 유무를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 복지자원과 협력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주식회사 대륜 ENS 도시가스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환자의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내주고 약을 팔아먹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가 병원과 약국, 요양원 사이에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환자의 약을 불법 유통한 건데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한 약국에 몰아주는 과정에서 무려 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새나갔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약국 앞입니다. 한 남성이 약이 든 걸로 추정되는 큰 상자를 여러 차례 거쳐 차에 싣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빼준 처방전으로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을 대신 받아 배달하는 겁니다. 환자 동의 없이 처방전을 내준 병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곳. 배달 받은 곳은 수도권과 강원 등지에 요양원 77곳입니다. 그냥 이제 요양원에도 저를 주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성의서 전달하는. 도매업자는 이들 병원과 요양원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중간 브로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이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에 넣은 건 물론 무려 980명이 넘는 환자의 처방전을 한데 모아 한 약국이 독점할 수 있게끔 일감을 몰아다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원 특성상 약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질병 기록 등 수천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약을 과다 처방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에 환자분들이 약을 드시는 데 있어서 복약 지도를 받지 못해서 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담합 거래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약 9개월 동안 이어졌고 4억 2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유통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사 6명을 포함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 등 불법에 가담한 일당 9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1년여간 감사를 거부해온 사립유치원 14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시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일부 유치원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특정감사 대상 기관 및 자료 제출 알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관할청의 감독 권한이 인정된다며 경기도 교육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들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를 거부한 14개 유치원에 특정감사 착수 계획을 재통보할 방침입니다. 감사를 거부하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이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발병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이제 남은 걱정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보상안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가,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살 처분된 돼지는 총 36만여 마리. 하루아침에 돼지를 묻은 234개 농가는 당장 수입이 끊겼습니다. 축사시설을 신축하는 데 수십억 원의 빚까지 냈는데
이자 낼 비용조차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죠.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 어떠한 그 보상 체계도 없는 그냥 막무가내식 살처분을 한 이후로서는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가에 긴급 경영안전자금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생색내기용이고 빚 좋은 개설구고요. 특례 조항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신용보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대부분의 농가를 그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농가들은 돼지 살처분 후 재입시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범위하게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 살처분했던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따른 응당한 대응인 운영 손실금을 하루빨리 보장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에 불만이 있는 건 농가뿐만이 아닙니다.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전염병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살처분 비용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1년 예산의 10%를 살처분 매몰 비용에 쏟아부었습니다. 저희가 재정 다립도가 실제로 20몇 %인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고. 농가와 지자체 이런 요구에 농림부는 어떻게 답변할까? 김현수 농림부 장관이 농가 대표, 지자체 관계자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조금 그 진행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 보상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농가 대표들이 각각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답변 드리고.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농가들은 첫 만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분 정도 더 마련을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농가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전달돼 가지고 해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부는 간담회에 앞서 농가와 지자체의 요구안에 대해 몇 차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무선에선 예산 문제로 지원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234개 농가가 키우던 돼지 36만여 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 재입식 전 환경검사와 위험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열린 양돈농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돼지들을 입식한 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강화된 방역시설을 도입하기 어려워 폐업할 경우 관련법이 마련되면 폐업 지원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달 9일 연천의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0여일 넘게 추가 확진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J 헬로가 지난 4월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 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을 특보 체제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 공헌 캠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CJ 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 방송과 구호, 복구와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